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오늘까지 일주일 정도 타고 있는데 저번에 시승기는 좀 짧게 한번 나갔으니까 오늘은 주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랑 콜레오스와 하이브리드의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이렇게 전원을 키면은 기본적으로 EV 모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도 시동 키면은 이제 기본은 EV 모드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저속에서 좀 더 EV 모드가 강조된 그런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정차 중에는 EV 모드가 거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내 구간이나 주로 저속 위주다 그러면은 이런 그 MVH에서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EV 모드에서 대기 상태에서는 전기차처럼 조용하죠. 전장품 소리만 좀 가늘게 있고요. 그 외에 소리는 이제 거의 없죠. 토레스가 전고가 조금 높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또는 주정차 할 때 그 시야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진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사이드미러가 이제 같이 내려가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변속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N을 거쳐야 되니까 이제 두 번을 쳐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에서 R로 변속을 할 때는 두 번 거쳐야 되니까 약간 이제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엔진의 최고 출력은 150마력이고요. 전기 모터는 177마력이니까 대략 그 출력에서 알 수가 있듯이 엔진보다는 전기 모터가 메인이고, 그러니까 혼다라든가 그랑 콜레오스가 엔진보다는 모터가 더 메인인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BYD에서 그러니까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갖고 왔고요. 엔진은 KGM이 조금 더 손을 봤어요. 그래서 BYD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같은 사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EV 모드가 유지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라든가 저속 이런 데에서는 EV 모드로 거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거의라고 그랬지 항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배터리 잔량이, 지금 배터리가 39, 40인데 이럴 때는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이 자주 시동이 됩니다. 만약에 EV 모드가 진짜 굉장히 계속 오래 간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배터리 용량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랑 콜레오스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정 환경에서는 경쟁사의 하이브리드보다 더 강점이 있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배터리 잔량이 없어서 엔진이 돌아가는데 배터리 잔량이 50 이상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재현 베이커리처럼 오르막도 거의 EV 모드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언덕은 전기 모터만으로 못 올라가죠. 보통 다 엔진이 같이 가동이 되고 거들고 그래야지 그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은 그런 오르막에서도 전기 모터로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이 컴포트고요. 그러니까 컴포트가 디폴트죠. 이 차가 연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뭔가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가 기본일 것 같은데,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회생제동 레벨도 2단계가 기본이에요. 디폴트가.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수시로 엔진이 시동이 되고요. 3월 달에 시승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차긴 한데 뭔가 그 느낌은 조금 달라요. 그때는 제가 시승했을 때 주행 중에 이렇게 엔진이 시동이 온오프 될 때 그때 참 되게 깔끔하다. 적어도 이렇게 주행 중에는 엔진이 시동이 됐는지 또는 꺼지는지 이걸 잘 못 느낄 정도다, 소리 빼면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차는 주행거리가 그 차보다 좀 많이 돼서 그런지 좀 느껴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 자유로 탔을 때 엔진이 시동이 됐는데 진동이 큰 건 아닌데 뭔가 지금 이제 엔진이 시동이 되네 라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있어요.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야인데,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동급의 차들보다 높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가 꽤 잘 들어오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뭐 딱히 동급에서 되게 긴 차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뒷유리가 약간 좀 멀게 보이긴 합니다. 보통 하이브리드와 그렇듯이 배터리는 충방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동급에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용량이 가장 큰 편이긴 한데 뭐 PHEV나 전기차는 말할 것도 없고 배터리 용량이 작잖아요. 절대 용량이. 그렇다 보니까 충방전이 굉장히 빠르고 잦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배터리가 30 몇이었는데 지금은 좀 전까지 60 몇이었고 지금 EV 모드 좀 쓰니까 다시 또 53으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EV 모드가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저속에서 길게 가는 건 맞는데 그만큼 엔진이 자주 시동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언덕길 올라갈 때 보통의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 모터로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요거만 들으면은 야,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그러면 EV 모드 그 가용 시간이 훨씬 긴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배터리 용량은 작은데 그렇게 EV 모드를 저속에서 또는 시내에서 자주 쓰려면은 그만큼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엔진 시동이 자주 된다는 말과 또 비슷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저부하 상황에서는 여긴 지금 간선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EV 모드가 많이 지속이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만 다니는 거로 한정을 하면은 지금 비율이 EV 모드는 67이고 하이브리드는 33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운전 뭐 환경이라든가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이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엔진이 시동이 되면은 보통 하이브리드는 그 엔진 시동에 따른 그런 소리라든가 또는 진동이 일반 가솔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큰 것도 맞고. 그래서 이 차도 주행 중에 엔진이 시동이 되면은 그런 진동이라든가 그게 좀 더 생기긴 하는데 그랑콜레오스보다는,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엔진이 시동이 되면은 가속 페달로도 이렇게 잔 진동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잔 진동이. 주행 중의 정숙성은 동급에서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80 정도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달리면은 아무래도 좀 타이어 소리가 뭐라 그러죠? 와 하고 이렇게 올라오긴 합니다. 그래서 동급에서 딱히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건 아닌데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노면 소음이 많이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그 소음, 타이어 소음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이 차는 전기 모터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엔진 시동이 걸리는 것과는 별개로 거의 모터로만 구동력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EV 모드는 전체로 보면은 경쟁 모델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비율은 이제 한결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속도가 한 80에서 가속 페달을 좀 마일드하게 쭉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 흐름도를 계속 보고 다니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모드가 많아요. 그때 설명회 때도 하이브리드 모드가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에너지 흐름도 그게 굉장히 좀 자주 바뀌어서 정확히 이게 어디 어느 영역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대략 뭐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복합적인 환경에서는 정확히 좀 규정하기가 힘든 그 정도로 좀 되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은 있고요. 지금은 뒤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와이퍼 워시액을 뿌렸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SK 렌터카로 빌린 차로 한 바퀴 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레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그 비필러 쪽에서 빗물이 흐르는 소리가 안에 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들리거든요. 지금도 워시액을 뿌리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제 왼쪽 귀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비필러 쪽에서 그 흐르는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너를 좀 빨리 도는 상황인데 보통의 하이브리드는 이런 상황에서 엔진이 시동이 되고 어시스트를 하면서 좀 더 힘을 보태잖아요. 근데 이 차도 보태긴 하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좀 늦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EV 모드로 돌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힘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운전자로서는 들을 수도 있어요. 전기 모터가 엔진에 비해서 힘이 세긴 한데 이 177마력이라는 출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사실 요즘에 전기 모터가 177마력이면은 가장 저출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엔진과 어시스트를 같이 이제 묶어서 하면은 그런 이제 출력이 세겠지만, 이게 시스템의 특성상 따로 그 합산 출력을 발표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주행 중에 엔진이 몰리는 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엔진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해도 뭔가 그 힘이 더 확 하고 생기는 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50마력과 177마력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또는 이게 엔진이 150마력이 맞나? 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속도, 영역에 따라서 이제 가속력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제로 100으로 보면은 이 차가 토레스 가솔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한 2초 정도가 빨라요. 보통 전기 모터가 이제 초반에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로 100 또는 순발력에서는 이제 가솔린보다는 비슷한 출력에 더 낫고, 또는 정지에서 160까지 이제 크게 끊으면은 토레스 가솔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속력 자체만 보면은 딱히 뛰어난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뭐 일상의 발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죠. 그리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구분을 또 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차가 90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EV 모드가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EV 모드로 쭉 갈 때는 당연히 연비가 99.9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엔진이 시동이 된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순간 연비가 10초반대, 한 10.9, 1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시동이 된 상태에서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지금처럼 한 10.1, 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딱 컨셉이 정해진 거죠. EV 모드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시내에서는 이제 연비가 한결 좋겠지만, 이렇게 90 정도,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이렇게 엔진이 또 자주 시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 하이브리드라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안성에서 국도만 타고 예산에 갔는데, 딱히 연비 운전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빨리 갔는데, 그래도 연비가 한 18.5인가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그래서 운전한 모드를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좋긴 좋구나, 또는 국도와 시내가 더 이제 많이 섞였으면은 이거보다 연비가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일반적인 자동차는 90과 110에서 분명히 순간 연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CVT 달린 차들이 고속에서 90과 110에서의 그런 순간 연비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차 역시 그래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경쟁사, 예를 들어 현대 기아보다 EV 모드 가용 시간이 더 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이제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또는 나중에 가면 역전이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한 20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 20초? 한 15초? 그래서 110에서 크루징 할 때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기아보다 좀 짧고 그래요. 그래서 컨셉 자체가 그랑 콜레오스랑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런 좀 장단점이 나뉘는 거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가 있습니다. 쌍용 시절부터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그런 차이가 좀 적은 편이었는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역시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긴 하는데 뭐 그 차이가 되게 뚜렷해,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제 보통 차들의 스포츠 모드는 파워트레인의 초기 반응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조금 빨라지긴 하는데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이게 아무래도 엔진이 발전을 역할을 주로 하고 모터가 메인이잖아요. 웬만하면 모터로만 구동한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좀 구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차이는 있지만 아주 그렇게 뚜렷한 차이는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은 한
이제 풀 가속을 했을 때 그때 한 120 최소 130이 넘어야지 엔진이 직접 구동에 어시스트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략 한 속도가 한 90, 100이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속이 조금 더 밋밋하게 느껴지긴 하죠.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뭐 가솔린도 그렇고 밖에서 보기에는 되게 공기 저항이 많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도 좀 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좀 길게 타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좀 운전을 더 많이 하긴 했죠, 시승회보다. 근데 결론은 그때와 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모터가 메인이고 엔진이 주로 이제 발전을 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는 그랑 콜레어스랑 비슷하죠. 그래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는 고속에서 주행이 많다, 또는 장거리 운행이 많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가 좀 덜 하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여기 지금 주로 간선도로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EV와 HEV가 딱 절반이에요. 50대 50. 근데 동네 주변 같이 이제 시내만 다닌다 그러면은 최대한 80대 20까지 갈 때도 있고요. 8대 2.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를 보다 보면은 꼭 무슨 풀 가속 또는 뭐 고부하 상황에서만 엔진이 또 직결로 물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도 또 순간순간 엔진이 그 바퀴로 직접 동력을 전달할 때가 또 은근 있어요. 이렇게 좀 천천히 크루징 할 때도 이제 길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비라든가 MVH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인데, 이제 토레스 자체가 승차감이 굉장히 좀 빼어난 좀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우당탕탕하죠. 그러니까 이거 베이스의 무쏘 EV는 픽업 트럭 치고는 승차감이 꽤 좋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그 SUV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승차감으로 보면은 이 토레스는 확실히 EVX가 가장 괜찮고, 그리고 이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시승에서 탔던 것보다 뭔가 약간 못한데요. 그때보다 뭔가 더 좀 안 좋은 노면에서 우당탕탕 하는 그런 느낌? 근데 니로보다는 좋습니다, 승차감이. 그래서 KGM이 쌍용 시대부터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그런 차이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회전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차가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저 배터리 쿨링 있잖아요. 저게 좀 자주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리가 조금 더 큰 편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 때 약간 조금 고속에, 그리고 지금 코너 돌 때 이제 풀 가속을 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저 소리가 커지죠. 저 팬 소리가 딱 볼륨이 고정은 아니고요. 저것도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좀 가장 빨리 돌아가거든요. 저 때 좀 소리가 큰 편이고, 다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팬이 돌아가는 게 빈도가 조금 잦아요. 어쨌든 요즘은 ESC의 제어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달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방금처럼 좀 빨리 회전을 해도 스포츠나 에코나 ESC의 제어는 뭐 거의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비라든가 그런 뭐 작동의 깔끔함 이런 건 괜찮은데, 승차감에서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이게 옵션이 들어간 건데, 시트가 이게 그때 시승에서 탔던 차보다 뭔가 가죽이 좀 미끄러워요, 가죽이.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시트 안에서 몸이 조금 노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2열 승차감이 있는데, 제가 토레스 가솔린 시승할 때 이 차는 뜻밖의 2열 승차감이 되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레스 시리즈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 무쏘 EV조차 픽업 트럭 치고는 무쏘 EV가 2열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2열 승차감에서 강점이 있죠. 왜 도대체 이렇게 2열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걸까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열보다 이 차는 2열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요급의 SUV는 당연히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떨어지고, 저 뒤에 팬 소리가 이제 좀 줄었네요. 아주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 한 1단 정도로 돌아가는데,
저게 그러니까 만약에 2열에 만약에 공주양치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 2단 정도 튼 거와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어쨌든 이 차는 저 2열 시트가 조금 짧긴 하지만 좌판이 그 승차감 자체는 꽤 좋습니다. 다시 팬 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저 팬이 좀 진짜 굉장히 좀 자주 돌아요. 어쨌든 KGM이 터레스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전까지 라인업에 하이브리드가 없었잖아요.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인기인데,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좀 제한이 됐는데 터레스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그런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종인 거죠. 외장 디자인은 이제 토레스가 나온 지 꽤 됐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반면에 실내는 그러니까 이런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살짝 좀 올드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신의 ADS 같은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됐어요. 국내에서는 현대 기아가 갖고 있는 게 내비게이션 연동,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여주는, 그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토레스에도 적용이 돼 있고요. 심지어 과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통과 속도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이동식 박스라고 해도 어떤 건 통과 속도가 나오고 어떤 건 또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좀 희한한 게, 이건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와 비슷하죠. 도요타 하이브리드도 변속기가 CVT인데 그게 종종 튀거든요. 변속하는 것처럼. 이 차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엔진이 시동이 되고 그러니까 모드가 바뀌면서 그때 좀 간간이 울컥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환경에서는 연비가 더 좋고, 얘만 따로 놓고 봐도 연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료탱크 용량이 50L밖에 안 되는데 풀로 채우면은 한 734 이렇게 뜨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좀 연비가 좋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로써 KG 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